제 강의를 통해서 뭔가 좀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제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이렇게 연말이니까 또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 라는 제목을 갖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2020년에 이제 마지막 한 달이 남았죠. 2020년은 뭐 모든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정신없이 이제 보내셔서 정말 올해는 빨리 간 것 같아요. 그죠? 뭐 별로 이거 뭐 그냥 이래저래 적응하다 보니까 한 해가 다 가버렸네요. 그래서 2020년은 이제 마지막 한 달이 남았는데 아쉽게도 지금 우리가 이제 12월 오늘 3일이죠. 그죠? 12월 3일인데 12월 이제 막 출발했는데 하지만 아쉽게도 2020년 모든 목표점은 종료가 되었어요. 어떤 게 있었죠? 2020년도에 돌아보면 먼저 이런 거 있었죠. SBP가 아니신 분들은 6월 달에나 반드시 SBP 워크숍 참석할 거야. 그런 또 큰 목표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위너풀에서 주최하는 상하이 트립, 상하이 트립이 9월, 10월부로 종료가 됐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이번 달에 컨벤션이 이제 저희가 개최를 하잖아요. 근데 이 컨벤션에서 피인정을 받는 것도 사실은 12월 1일자까지 이미 결정이 났습니다. 왜냐면 뭐 셋째 주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일단은 모든 핀들은 이제 마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12월 1일자까지 해서 이미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뭐 지금 어쨌든 내가 달성한 것을 통해서 이번에 또 피인정자가 될 수 있냐 없냐가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목표점은 거의 종료가 됐다고 볼 수 있어요. 아직 종료가 안 된 게 있긴 합니다. 하와이 석세스 트립 마지막 달이죠. 그래서 지금 도전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런던 티메리트 트립 뭐 도전 중이신 분이 있다면 올해 이번이 또 마지막이 되겠죠. 일단 저도 감사하게 모나코 티메리트부터 출발해서 뉴질랜드 티메리트 작년이었죠. 그리고 올해 런던 티메리트를 또 달성을 해서 일단 내년도에 대한 런던도 이제 갈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중요한 거는 스스로 칭찬하는 2020년을 보내셨는지 한번 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단어를 스스로 칭찬하는 이라고 썼던 이유는 만족할 만한 2020년을 보내셨어요? 이런 질문을 한 게 아니고요. 왜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만족을 못해요. 성장을 많이 해도. 그래서 만족했어요? 그럼 다 만족 못해요. 이런 대답이 많을 텐데 결과를 떠나서 내가 2020년을 돌아보면은 진짜 나는 스스로 칭찬할 만한 2020년을 보냈는가 그걸 한번 또 질문해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송유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열정적이네. 1시간 내내 그렇게 하실 거예요? 네, 어쨌든 2020년 12월은 이제 그래서 아쉽지만 종료를 알리는 시간입니다. 근데 하지만 2020년 12월 매번 12월은요 굉장히 큰 우리한테 뭐랄까 기회를 줘요. 어떤 기회를 주면 다 아시겠지만 연말과 새해라는 가장 큰 장점이 뭐죠? 제가 예전에 그런 강의 한 적이 있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하루하루 이렇게 산다면 진짜 우린 다 성공할 텐데 그래서 제가 멋진 문장을 하나 만들어낸 게 있어요. 왜냐면 12월 31일 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매일매일을 12월 31일처럼 생각하고 12월 31일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안 잘 거예요. 한 해를 어쨌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돌아볼 거예요. 이제 한 살 더 먹는데? 해가 바뀌는데? 나 올해 잘했나? 내년에 어떻게 하지? 아마 이렇게 한 번쯤은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조금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계획이란 걸 할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을 언제 가장 완벽하게 이루죠? 100% 이루는 날이 있죠. 1월 1일이죠. 예를 들면 내가 뭐 다이어트를 시작할 거야, 뭐 영어 공부를 할 거야 이러면은 1월 1일이라는 하루는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12월 31일처럼 생각을 하고 1월 1일처럼 행동을 하자. 그걸 365일 한다면 진짜 성공을 다 하겠죠.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거죠. 사람이 자꾸만 잊어버리니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료를 알리는 연말과 새해의 가장 큰 장점은 새로운 마음가짐을 갖게 해준다는 거. 그래 내가 올해는 이렇게 그랬지만 지금부터 계획도 짜고 다시 포부를 갖자. 뭐 이런 것들을 하죠. 그래서 잘 마무리해서 2021년 1월부터는 다시 도전해보자. 그래서 1월 1일부터는 이렇게 한번 계획을 세워보고 한번 포부를 갖고 해보자. 이런 것을 지금 많이 이제 뭐 올 한 해가 다 지났다 이럴 수는 있지만 이런 걸 다시 계획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큰 기회예요. 항상 연말이 주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요게 그만 속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매년 그 기회가 오지만 이게 왜 이게 새해가 시작되고 바로 이게 바로 탄력이 붙어서 하지 않을까 이렇게 봤더니 해가 바뀐다고 해서 그러니까 사람이 숫자로 설정해 놓은 것이 바뀌는 거지 뭐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바로 2020년에서 2021년이 된다고 해서 그냥 갑자기 안 되던 게 잘 될 리는 없거든요, 사실. 그냥 똑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임의적으로 이 날은 2020년이야. 내일부터 2021년이 이렇게 정해놓은 거지. 같은 시간 흐름의 연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2020년 12월은 종료를 알리는 시간으로 우리가 절대 사용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내 마음속에서 2020년 올해 하려는 그래 뭐 잘하는 사람도 좀 놓고 좀 실망스러운 사람도 좀 놓죠 마음을. 그래서 내년부터 잘하자. 그래가지고 보통 12월에는 특별한 목표나 특별한 뭔가 계획을 있어도 1월 1일부터 하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번 달을 잘 우리가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21년의 시작을 알리는 시간이 지금 이 12월이다. 그러니까 2021년이 우리가 성패가 어찌 보면 이 12월 달에 달려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2021년에 사람들이 성장을 정말로 해내길 원하신다면 2021년에 변화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내가 이런 것들은 내가 변화를 해야 돼라는 그것들을요. 이 12월 달이 예행 연습하는 달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이 12월 달에 습관을 만들어서 이미 한번 시동을 건 상태에서 예열을 마친 상태에서 1월 달이 됐을 때 그걸 이어서 나가는 거죠. 만약에 이 12월 한 달이라는 시간을 그 예행 연습하고 습관 만드는 것을 만약에 잘 못했다. 그럼 다시 한번 1월 1일에 다시 정신 차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만약 이걸 계속 잘 해냈다.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한 달 정도의 습관을 만들면 그걸 내가 이어나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안 했던 것들을. 그래서 이 12월 달을 내가 진짜 내년도에 바꿔내고 싶은 것들을 예행 연습하는 달로 성공을 꼭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바꿔내야 되고 어떤 것들을 변화해야 돼?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차근차근 한번 이것저것 적어봤어요. 이 중에 사람들이 12월 달에 내가 이거 이제 습관 만들고 이거 한번 내가 그 예행 연습이라고 시작을 하겠다. 그리고 그 습관을 1년 동안 가져갈 거다. 이거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말해서 12월은 관성을 바꾸는 한 달로 우리가 보내야 되는 거고요. 혹은 이미 잘하고 있는 사람 여기서 마음 놓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내년부터 다시 시작 또 열심히 하자 이게 아니라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을 증폭시키는 한 달. 그렇게 한 달을 보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2021년에 뭘 잘하고 싶은가를 우리가 알려면요. 우리 이거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만약에 내가 올 한 해가 그닥 만족스럽지 못한 게 보냈다라고 생각되는 분이 계시다면 왜 만족하지 못했을까? 정은문 사님이 예전에 매번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실수 노트라는 게 있죠. 내가 뭔가 실수했을 때 그걸 적어보는 거. 여러분들 실수 노트를 한번 지금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한번 적어보고 그걸 한번 이제 도전을 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지금 상태에서 2020년이 뭔가 아쉬웠다면요. 여러분이 진정 뭔가를 원하는 게 있었는데 그걸 못 이룬 거예요. 그죠? 그리고 2021년도에도 여러분이 진정 무언가를 원하는 게 있을 건데 뉴스킨 사업을 딱 시작했다면 정상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다면 도대체 뭘 원해요, 우리가? 우리가 원하는 게 도대체 뭘 원하죠? 사실 그룹 형성 아닌가요? 네, 모든 사람이 다 내 그룹을 만들기 원하고 그룹 리더가 되기를 꿈꾸고 그룹을 복제하기를 원하잖아요. 예. 근데 그 그룹 형성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미비한 거예요, 2020년이. 그렇게 됐을 때 사실은 후회가 남고 아쉬운 거죠. 그래서 2021년 어떻게 해야지 그룹 형성을 할 수 있을까? 이 고민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그룹 형성을 하기 위해서 이제 시작분 뭐가 돼요? 이 지금 초기 사업자분들도 계실 테니까. 그룹 형성을 여러분의 그룹을 형성하려면 이게 안 되면 출발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그룹 형성의 시작. 팀이 생기려면 그 팀의 구성원들이 될 만한 사람들을 초대라는 걸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초대가 해야 되는데 초대를 해내려면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뭐 쇼더 플랜도 할 줄 알아야 되고 Q&A도 할 줄 알아야 여러 가지 기초 실력이 있어야 되겠지만 가장 기본은 일단 많이 만나야 돼요. 초대를 하려면. 그러니까 많이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은 뭐 아무리 실력을 갈고 닦는다 하더라도
초대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많이 만나야 되는 건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는 왜 많이 안 만나는 거 봤더니 PRM이 진짜 구멍이야. 그러니까 연락하고 이런 게 자체가 너무 어색하고 평상시 하지 않던 거다 보니까 의식하지 않으면 맨날 까먹어. 그래서 PRM을 꾸준히 하지 않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초대할 사람도 없고 초대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분은 보세요. 이 PRM이 구멍인 상태로 2020년으로 왔는데 이거 안 한 상태로 2020년 똑같이 가면요. 2021년에는 그룹 형성이 될까요? 절대 안 돼요. 맞죠? 그러면 이분은요. 만약에 PRM이 진짜 구멍이다 한다면요. 2021년에 반드시 PRM을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그룹 형성을 하려면. 지금 이게 안 되는 거는. 딴 걸 다 제쳐두고. 그럼 이분은 반드시 이 12월 달에는 이거 예행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PRM 완벽하게 하는 거. 그래서 이 PRM을 하는 완전한 습관을 들이고 이 2021년 한 해는 이 PRM은 어쨌든 계속 할 수 있어서 만남의 횟수를 늘릴 수 있는 것은 일단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나는 만약에 PRM 할 명단이 없어요.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명단 자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고민하다 보니까 소개받으면 좋겠는데 소개받을 만한 명단도 없어 지금. 그래서 내가 뭘 할까 고민하다 봤더니 사례도 듣고 이러다 보니까 홀드를 해야 되겠네. 혹은 소셜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지금부터 도전을 해야 되겠네. 또 이거 뚫어야 되겠네. 그래야지 내가 PRM할 명단이라도 생기겠구나. 그런 상태인 분도 계실 거예요. PRM을 까먹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고 싶은데 할 사람이 없어서. 그러면은 할 수 있는 대상부터 만들어야 되니까 이런 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거 왜 못하는가 보면 대부분 두려워요. 어. 콜드 마케팅 같은 경우도 하려고는 두렵고요. 안 하던 소셜이나 이런 것들도 하려고 해도 두려워요. 그래서 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사실은 두려움을 못 이겨가지고 포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마찬가지로 2021년에도 요거 해결 안 하면은 결국엔 안 돼요. 그럼 뭐 해야 돼요? 2020년도에는? 내가 두려워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거 극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업에서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안 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예를 들면 나는 지금 뭐 비즈니스 가이드를 해야 될 타이밍이야. 이제 개인 사업 설명을 해야 돼. 데몬스트레이션 이제 홀로 서기 해야 돼. 하는데 두려워서 안 해. 그거 안 한 상태로 계속 가면 결국에 결과가 안 나요. 그 두려워하는 것을 해내고 그것을 극복해야지만 결과가 나는데 내가 PRM 할 명단을 늘리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두려움 때문에 그 발목이 잡혀 있었다. 1년 동안. 극복해야 된다는 거죠. 언제요? 이번 달에. 그러니까 이번 달은 엄청난 기회인 거예요. 이걸 만약에 극복해내면은 내년 한 해는요. 이 하나는 해결하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이런 경우도 있죠. 만나긴 하는데 결과가 안 나. 만나고 PRM하고 이렇게 해서 만나긴 많이 만나긴 하는데 결과가 안 나. 근데 보통 결과가 안 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제가 가만히 살펴보면요. 그냥 사교적이고 이래가지고 만나긴 잘 만나요. 근데 깊이가 없어. 그래서 보통 보면은 강의 안 들어. 예. 그냥 내가 그냥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원래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해서 그냥 만나긴 많이 만나는데 성과가 안 나는 거야. 강의를 못 들어 일단. 앉아서 제대로 집중해서 듣지 못해. 그냥 틀긴 하는데 그거를 듣는 게 아니에요. 한 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집중해서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집중해서 듣는 분이 계실 테고 이거 못하는 분이 있어요. 진짜 못하는 분이 있어요. 왔다 갔다 그리고 정신없이 그냥 틀어는 놔도 그 상태로 성장을 안 한 상태로 계속 사람만 만나. 이분이요 2021년 이거 안 고치잖아요. 이 버릇 똑같아요. 그럼 이분은 뭘 해야 되냐? 진짜 제대로 강의 듣고 진짜 내공 쌓는 거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 12월에 강의 못 듣는 사람 있습니다, 진짜. 책 못 읽는 사람도 있고요. 이거 해야 돼요. 그래서 12월 달에 나는 이게 구멍이다 하는 분은요, 이거 하셔야 돼요. 반대로 이건 보통 성향이 반대. 이거 되게 잘하는 사람들은 보통 이제 두려워서 못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그거 해야 돼요, 그러면. 그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느 정도 해서 초대는 돼요. 그죠? 근데 잘 안 남겨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초대는 되는데. 근데 초대는 되는데 잘 안 남겨지는 경우.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초대까지는 했는데 이제 이 시스템에 안착이 되고 파트너가 이제 나한테 파트너가 생기고 안착이 돼야 되는데 결론은 딱 하나죠. 리더십이 없어요, 아직.
그 사람을 이끌 리더십,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 이야기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시스템에 안착이 되고 이렇게 배우고 내가 제시하는 방향으로 따라올 만큼의 리더십을 발휘를 못하는 거야, 아직은. 초대까지는 했지만. 근데 이거는 시간이 필요해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리더십이라는 게 한 번에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죠. 일단은 내 경험도 필요하고, 또 어쨌든 누스킨에서 내가 여기서 결과론적으로도 이제 성장한 부분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핀 타이틀을 주는 것도 무시 못 합니다, 사람들. 그래서 EVP 아니시면 빨리 EVP 되셔야 되고요. EVP이신 분은 SBA 이상을 끌어올리셔야 되고, SBA 이상이신 분들은 EBA, 그리고 PA 올리셔야 돼요. 그 핀 타이틀이 주는, 어, 무게감은 어쨌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똑같은 얘기를 한다 그래도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좀 다르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아직은 리더십을 많이 발휘를 못하지만 결국엔 키워야 되지만, 그러면 내가 그걸 키우기 전까지는 계속 안 남길 거냐? 그럼 그 전에 그런 것들을 발휘 못했던 사람들 중에 팀을 남겨나간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 남기냐? 그냥 스스로 이게 되는 건 가장 좋은데, 그게 만약에 잘 안 된 상태로 이거 한번 점검해 보세요. 혹시 어떻게 해야 되나? 혹시 혼자 해결하려고 하시나요? 혼자. 그냥 내가 혼자서 이 사람이 이렇게 해도 해보고 저렇게 해도 해보고 어떻게 해도 혼자서. 근데 이때요, 우리가 초대는 하는데 잘 안 남기죠. 대부분의 이런 케이스는요,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사업하는 케이스가 많아요. 혹시 질문해 보세요. 스폰서분이랑 1대 스폰서를 뜻하는 게 아니고 비즈니스 스폰서. 진짜 내 비즈니스를 도울 수 있는 비즈니스 스폰서랑 밀착된 상태로 내가 비즈니스를 진행하시는지, 그걸 한번 질문해 보시면 좋아요. 우리 비즈니스는 처음에 내가 도움을 받고, 왜 내가 아직 부족하고 내가 아직 스스로가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처음엔 도움을 받고 나중에 내가 도움을 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참여하시는 아침 미팅도 다 도움을 받는 거예요, 처음에는. 원래 내가 해야 되는 건데, 내가 아침 미팅에 이때 하자 그러면 처음에 사람들이 안 모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시간 집중 안 할 거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줄 수 있는 경험과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근데 나 대신 내 스폰서가 그걸 주관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내가 집중시켜야 되는 건데 스폰서의 어떤 역량을 통해서 집중이 되는 거죠, 또. 그룹 미팅도 마찬가지인 거죠. 원래 내가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것처럼 이 모든 시스템을 여러분이요, 활용하는 건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이 A라는 사람, B라는 대상자를 이끄는 게 쉽지가 않다면은 여러분 비즈니스 스폰서가 밀착이 되게 계셔야 돼요. 밀착이.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리크루팅하고 있고, 이 리크루팅하고 있는 사람의 고민과 어떤 부분에서 그 스폰서가 무엇을 도와줘야 됐다는 걸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밀착돼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스폰서가 뭘 아냐면, 이 사람 이때 이런 것들을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하루 종일 쫓아다니는 게 스폰서 역할이 아니라, 이 스폰서가 이 사람을 봤을 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근데 그 부족한 부분 중에 내가 채워줄 수 있는 게 있고, 내가 채워줄 수 있는 게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을 연결해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밀착이 돼 있다면은 놓치지 않고 가야 될 부분들을 요소요소를 채워나가면서 해요. 처음부터 내 힘으로, 내 리더십으로 팀을 만드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밀착되어 있는 스폰서가 이 사람의 구멍을 메꿔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저희 팀을 만들어 나갈 때 정은모 사장님이 저희 부족한 부분들을 메꿔주셨겠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제 팀 내에서 이렇게 필요한 사람들, 지금 이분 열정은 있지만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알게 모르게 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팀이 형성되고 이분이 더 성장했을 때 이분이 그 역할을 바톤을 이어받는 겁니다. 스폰서와 밀착을 하세요. 여러분 비즈니스를 스폰서도 알고 있어야 되고, 스폰서도 여러분 비즈니스에 필요한 것들을 도울 수 있는 상태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요, 여러분이 뭘 결단하시면 좋냐면, 여러분 스폰서가 가장 믿는 최고의 팔로워가 한번 되어보세요. 그래서 소통하면서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소통하면서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은 이분이 파트너가 생겼을 때, 이 파트너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사실은 그 스폰서가 그것을 또 이분이 해결 못하는 부분을 그걸 뒤에서 또 도와주기도 해요.
그렇게 하면서 내 팀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온전히 내 힘으로 갖고 다 키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남겨지지 않는다? 점검해 보시라는 거죠. 혹시 혼자 다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난 밀착되어 있는가? 난 최고의 팔로워인가? 그렇게 하신다면 분명히 남겨지실 거예요. 네, 분명히. 이거 해결 안 하면요. 그전에도 해결 안 됐잖아요. 2021년에 똑같아요. 이번 12월에 여러분이 그동안 안 했던 사업 패턴, 사업 패턴을 바꿔야 돼요. 최고의 팔로워가 되고 내가 밀착돼서 내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서로 소통하면서 가고 내가 그것을 채워줬을 때 이제 나도 내 파트너한테 그 역할을 하겠다 내가. 그렇게 이제 비즈니스를 전개를 하시면 됩니다. 초대도 되고 남겨도 지고 하는데 이제는 거기서 더 내가 원하는 만큼 팀 확장이 좀 부족한 것 같다. 이거는 어찌 보면은 뭐 SVP나 EVP 이상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다가오는 문제일 수도 있겠죠. 팀 확장에 대해서 나는 고문입니다 라고 했을 때 세 가지에 한번 집중을 해보세요. 우리 다 아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요. 나는 왜 팀 확장이 안 되지? 2020년도 그렇고 그전에도 그렇고 이거 했는지 보세요. 첫 번째는요. 매번 랠리가 늘고 있나요? 그래서 이 랠리 진짜 매번 늘리려고 노력을 해봤나요? 이걸 한번 점검해 보세요. 팀 확장이 되려면 일단 리더가 많아져야 되잖아요. 그죠? 리더라는 것은 뭐 잘난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의 온전한 비전을 본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업에서 온전한 비전을 본 나는 보통 어디를 통해서 비전을 보죠? 물론 어떤 세미나나 이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큰 랠리나 이런 컨벤션을 통해서 이 사업에 대한 어떤 크기와 진짜 비전을 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팀 내에 정말 비즈니스를 진지하게 임하는 사람을 많이 만들고 싶다면 랠리에 집중하시고 그 큰 그림을 본 사람들이 이제 합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랠리는요, 가능성의 판이기 때문에 매번 늘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매번 느냐? 우리 방법 다 알아요. 어떻게 매번 늘 수가 있죠? 안 느는 게 사실 이걸 이대로 하면 안 느는 게 이상한 거죠. 첫 번째는 뭐예요? 매번 늘려면 일단 내가 빠지면 다 끝이에요. 내가 매번 랠리에 집중한다. 2번은 뭐예요? 지난번 랠리 왔던 사람이 다시 온다. 그럼 줄진 않아. 맞죠? 9월 랠리 왔던 사람이 12월 랠리 오면 줄진 않아요, 일단은. 근데 보통 여기서 뭘 안 하냐? 당연히 오겠지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9월 랠리에 초대된 사람이 11월 랠리 할 때까지 이 사람에 대한 우리가 얘기하는 전념, 레이더망을 전념을 안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혹은 그냥 관망해요. 그래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 9월 랠리 온 사람이 12월 랠리에 또 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결과가 있으면 와요. 재밌어 너무 사업이. 그럼 당연히 더 집중해서 오죠.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재미있어 한번 얘기하는 메이크 더 결과예요. 결과 만들어내라. 내가 도와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결과를 당장 2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두 번째는 뭐예요? 인식 올리는 거예요. 사업에 대한 인식 올려주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2달이라는 시간 동안 하는 거죠. 9월 랠리 왔던 사람이면 11월 랠리까지. 그래서 우리가 감이란 게 있잖아요. 아, 이 사람 11월 랠리 안 올 것 같아. 11월 랠리 당연히 오지. 그걸 생각해서 지난 랠리에 초대된 사람을 다음 랠리까지 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 이 사람의 인식을 올려주는 거 두 바퀴를 같이 굴려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일단은 전문용어로 또이또이예요. 랠리는. 마지막 세 번째가 그 랠리와 랠리 기간에 신규 초대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 세 가지를 반복한다면 랠리는 늘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랠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모든 사람이 목표를 세울 수가 있어요. 왜? 랠리는 피민정만의 목표가 아니거든요. 나는 BP지만 5명의 팀과 함께 이번에 참석할 거야. SVP지만 10명의 팀과 함께 참석할 거야. 내가 이번에 EVP는 못 됐지만 지난번 랠리보다 5명이 더 늘어서 참석할 거야. 목표를 세울 수가 있어요. 매번. 그래서 가장 확실하게 매번 주어진 목표가 뭐냐면 랠리이기 때문에 이 랠리에 나와 내 팀이 같이 집중을 한다면 사실은 팀 확장이에요. 굉장한 탄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랠리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팀 확장에 대해서 고민이 있다면 두 번째는
이걸 한번 또 점검해 보세요. 두 번째입니다. 내년에 하와이 트립 가시나요? 이걸 또 자문해 보셔야 돼요. 팀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만약에 내가 지금까지 트립이라는 것을 한 번도 안 가봤다. 그럼 문제가 뭐냐면 내 팀의 트립에 대한 것을 감동을 전달을 못해요. 그래서 반드시 나는 트립을 가야 돼요. 일단 1번 내가 가야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가봐야지만 트립에 대한 감동을 전달해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한 번은 갔는데 그 다음에 연속적으로 못 간다. 저도 예전에 못 가본 적들이 있어요, 트립을. 그때 이게 진짜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그룹 리더뿐만 아니에요. 여러분이 파트너가 있는 리더라면요. 모든 리더는 내 파트너한테 에너지와 방향성을 제시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미 한 8월, 9월쯤 됐는데 트립 못 가는 결정 났어, 이미. 그리고 한 6월쯤 되니까 이 가닥이 보여. 내가 갈지 안 갈지 보여. 못 갈 게 거의 확실해. 그럼 남은 6개월 여러분 강조할 수 있으세요? 트립 우리 같이 갑시다. 우리 트립 끝까지 같이 갑시다. 내가 못 가면요. 강조 못 해요. 내가 얘기를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내 파트너 트립에 대해 꿈도 못 꿔요. 왜?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트립이란 것을 만약에 다 같이 가면 어떻게 될까요? 장단컨대 2, 3일 미친 듯이 즐깁니다. 2, 3일 미친 듯이 즐기는데요. 한 하루 이틀 남겨놓고 저 같은 경우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보면 많은 사람이 그래요. 하루 이틀 남겨놓고요. 조용히 어디론가 가요, 홀로. 저 같은 경우는 홀로 이제 뭐 스타벅스나 이런 데 찾아서 가서 가만히 앉았던 것 같아요. 한 두세 시간 정도. 아무도 없는데 홀로. 거기서 뭐 했는 줄 아세요? 아, 이제 너무 즐겁게 놀았는데 아른아른 거리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여기 올 수도 있었는데 왜 못 데리고 왔을까 내가? 그 명단을 적기 시작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나서 자연스럽게 그 트립에서 목표 설정이 됩니다. 내년도에 내가 이 사람들 반드시 같이 오리라. 그런데 그 트립을 내가 도전하지 않고 트립을 내가 달성하지 못한다면요. 내 팀은 그 트립에 대한 것을 혜택을 전혀 못 누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팀을 확장하고 싶은데 왜 팀이 확장이 안 됐지? 랠리 집중했는지를 보시고 트립에 집중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뭘까요? 내가 팀 확장을 하기 위해서 세 번째. 올해 핀업 하셨나요? 이걸 질문해 보셔야 돼요. 왜냐면 핀업을 이렇게 했을 때 그 그룹 미팅, 매달 하는 핀업 인정하는 매달 하는 그 그룹 미팅, 그리고 랠리, 컨벤션 이것이요. 본인 팀의 축제로 그대로 다가와요. 내 팀 내 핀업자들이 같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 그룹 미팅 랠리 컨벤션이요. 그냥 청중이 아니라 진짜 자신들의 축제로 다가오거든요. 근데 이것을 1년 동안에 계획적으로 핀업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시고 해야 되는데 그냥 매번 방관자 입장이 된다면 사실은 그 굉장히 내 팀의 에너지를 모을 수 있고 이 사업은 에너지 사업이잖아요. 에너지를 모을 수 있고 그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정말 많이 놓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핀업도 마찬가지인 거 아세요? 내가 핀업을 못하면 내 파트너한테 핀업 얘기 못합니다. 하는 사람 봤어요, 저. 근데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왜냐면 나 못할 것 같아, 저게 그러면은. 본인은 안 하는데 파트너한테 계속 핀업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내가 그 파트너 입장이면 내가 저거 지나 하지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을 텐데. 그래서 내가 핀업을 못하면 정상적인 사람은 얘기를 못해요, 입에. 꺼내지 못해요. 저도 다이아몬드에서 BD 가는데 5년 걸렸거든요. 다이아몬드까지 빨리 갔다가. 그러니까 지금 SBA죠. SBA에서 EBA 가는데 5년 기간 동안은요, 핀업에 대한 걸 자신 있게 얘기를 못했던 것 같아요. EBA에서 PA 되는데도 꽤 시간이 걸렸어요. 벨로시티로 변환되고 어쨌든 뭐 이렇게 하면서 됐지만. 근데 이제 PA가 되고 나니까 뭘 할 수가 있냐면 진짜 핀업에 대한 것은 강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올해 핀업을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계속 해나가고 있다는 걸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강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 내가 했기 때문에. 그걸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핀업은요, 벨로시티의 핵심은요, 이 벨로시티, 그러니까 BA 이상의 벨로시티들의 핵심은 제가 가만히 봤더니 왜 아까 제가 팀 확장에 있어서 핀업이란 걸 여기 넣었냐면 이 벨로시티이기 때문에 그래요. 벨로시티. 벨로시티는 보세요. 나 혼자 잘해서 절대 갈 수 있는 핀이 아니에요. 옛날에 나 혼자 잘해가지고 12개 대리점 만들고 15개 대리점 만들면 갔잖아요. 근데 지금은 나 혼자 아무리 잘해도 못 가요. 내가 전달한 파트너들을 성장시켜내지 못한다면 못 가요. 그죠? 근데 반대로 근데 그 파트너도 알아요. 내가 성장을 같이 이렇게 해냈을 때 내 스폰서도 핀업을 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벨로시티의 핵심은 팀워크인 것 같아요. 팀워크. 팀워크가 진짜 좋은 사람들은 관계에 의해서 진짜 서로가 서로 잘 되길 바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 진짜 이번 몇 월 달에 같이 한번 핀업 해보자. 이게 되더라고요. 저희도 봤던 이런 경우들이 우리도 지난 언제였죠? 11월 달에 BA가 되신 또 사장님이 있어요. 근데 그 사장님이 BA 됐을 때 어떻게 됐냐면 재미난 게 아마 어디서 뭐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 파트너가 SVP를 달성을 한 거예요. SVP 달성했는데 자신이 SVP 달성은 이미 마감을 했지만 만집을 해가지고 스폰서를 BA를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하루 남겨놓고 3000GV를 추가적으로 해서 하루 남기고 자기 목표는 이러는데 이미 SVP 됐는데 내 스폰서와 같이 인정받고 싶어서 그걸 해내서 SVP와 BA를 같이 인정받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은 중요한 게 서로 좋아하지 않고 관계가 형성되지 않고 팀워크가 아니었다면 그걸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럼 그때 그분들은 팀이 잔치였겠죠. 그죠? 근데 재미난 것은 그 모습을 본 분 중에 한 분이 그런 결단을 했어요. 아, 우리 스폰서도 저렇게 축하를 받았으면 좋겠고 나도 내 스폰서가 저렇게 BA 인정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것을 가슴에 품은 분이 이번 12월 달에 또 이게 파트너를 만들면서 만지부 이상이 되면서 본인 스폰서가 BA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또 생겼어요. 근데 그것도 뭐였냐? 진짜 내 스폰서와 같이 인정받고 싶고 내 스폰서가 BA 되는 거 나 보고 싶다. 너무 좋아하니까. 그래서 이 벨로시티의 핵심은 팀워크로 만드는 거다 보니까 핀업을 하려다 보면 팀워크가 발휘될 수밖에 없고 팀 확장에 굉장히 큰 이 시너지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팀 확장을 하기 위해서 랠리라는 거, 트립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 핀업이라는 이 세 가지 것들을요, 좀 잘 이렇게 고민을 하시고 계속 이 부분에서 선순환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냈을 때 그냥 내가 그냥 무조건 행동만 한다고 해가지고 팀 확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팀의 에너지가 모일 수 있는 것들에 집중을 했을 때 팀 확장이 되는 거예요. 무엇에 이제 집중을 할 것인가.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냐면 목표예요. 첫 번째는. 그리고 또 하나는 성장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두 가지예요. 결국에는 뭐에 집중해야 되냐면 목표에 집중하고 성장에 집중해야 돼요. 목표는 방금 말씀드렸던 랠리, 트립, 핀업 이 세 가지가 사람들이 각인이 돼 있어야 되고 이 세 가지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계획을 세우셔야 되고. 근데 이 목표만 있고 내가 성장을 안 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하기 싫은 거야. PRM 하기 싫어. 강의 듣기 싫어. 내가 같이 한 방에 정리하고 이렇게 내가 밀착해가지고 하기 싫어. 나 하기 싫어 이거. 그 하기 싫은 거, 혹은 두려운 거, 혹은 귀찮은 거 이것을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것을 해내는 거. 이거 안 한 상태로 그냥 나 랠리 계획만 세운다고 해서 되진 않아요. 반대로 그냥 그냥 성장만 그냥 내가 하기 싫은 것만 할 거야 했는데 이거에 대한 계획이 없어요. 초점이 안 맞춰지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딱 동시에 맞춰서 비즈니스를 하는 겁니다. 효율적으로. 같은 에너지를 들였을 때 어떻게 더 증폭이 될 거냐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혼자서 뭐 어떻게 해낼 수 있는 비즈니스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팀이 같이 에너지를 받아야 되고 팀이 같이
뭉쳐져야 되고, 그죠? 아, 근데 그래서 2021년도를 그렇게 보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집중하다 보면은 삶의 밸런스를 또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삶의 밸런스를 잃지 않고 우리가 성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꼭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진짜 우리가 품고 비즈니스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이, 저는 요즘에 제가 하고 있는 생각들인데,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이거 굉장히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나는 사과나무를 심을 거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걸 했을 때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만약에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진짜 오늘 마지막이라면 내가 뭐 사람 만나야 돼 굳이? 내가 오늘 마지막이라면 내가 뭐 굳이 뭐 해야 돼?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모르겠어요. 저는 뭐 아직까지는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면 진짜 그냥 망연자실해 가지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왜 사람이 생명이 유한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원히 살 것 같이 이렇게 자꾸 그냥 생각하고 뭐 그냥 맨날 먼 미래에 있는 것만 항상 생각을 하고, 그죠? 그래서 놓치고 가는 것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근데 하루는 너무 짧아요. 뭔가를 이렇게 진짜 내가 아쉬웠던 것들을 다 하고 이렇게 하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요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올해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그러니까 지금부터 나한테 1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여러분한테 1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뭐 하실 거예요? 노스킨 안 하실 거예요? 그럼 만약 해야 된다면 왜 하셔야 될까요? 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가 내 인생의 남은 1년이라면 이 귀중한 시간을 내가 어떻게 보낼 것이냐, 무엇에 집중할 것이냐. 내 남은 생애가 1년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내 파트너가 있고 내가 그동안 후원했던 파트너가 있고 혹은 팀이 있다면, 일단 뭐 혹은 또 스폰서가 있죠. 난 1년 동안에 일단 무엇을 할 것이냐, 이들한테 제일 먼저 뭘 하고 싶으세요? 나한테 주어지는 게 1년이라면 1년 동안에 내 파트너, 스폰서 혹은 팀이 있다면, 일단 1년 후에 여러분이 이제 없어진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뭘 후회하겠어요? 사실은 이거 아닐까요? 이 사람 더 미워했어야 되는데, 더 싫어했어야 되는데. 어. 혹시 더 못 미워한 거를 억울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더 싫어하지 못한 것을 억울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뭐 있으려나? 아무튼 뭐 없겠죠. 조금이라도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지지복구하고 했을까? 조금이라도 내가 사랑을 주고, 조금이라도 더 이 사람이랑 좋은 추억을 만들고, 그죠? 만약에 1년이라면, 지금 나한테 1년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지금이라도 내가 관계를 개선하고, 지금이라도 내가 더 미워하는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싫어하는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내려놓고, 그 사람 사랑하려고 좀 더 노력을 하고, 그 진짜 후회에 남기지 않게끔 일단 기본적으로 그거를 해결하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내 비즈니스를 하면서. 그리고 또 하나, 후원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년이라는 시간. 내가 없어도 이 사람이 할 수 있으려면, 그냥 내가 옆에서 도움만 준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스스로 생존하고 성장을 해야 된다면, 내가 없어도 이 사람이 할 수 있으려면 시스템 중심으로 사업을 펼칠 수 있게끔 내가 1년 동안 이 사람을 그렇게 인식을 바꿔놔야 되겠죠. 그리고 리더로서 이 사람이 자리매김하고 리더로서 성장에 초점을 맞춰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도와야 되겠죠.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2021년 목표와 성장에 집중을 맞추면서 사업을 하는데, 만약에 진짜 1년이라는 시간이 있다면, 내 자녀가 있다면 이 자녀한테 어떻게 할까요, 진짜? 1년이라는 시간밖에 없다면? 일단 살아가는데 가장 큰 선물을 해주고 싶지 않으세요, 자녀한테? 그래서 미친 듯이 내가 만든 시스템을 더 탄탄하게 할 수도 있어요. 더 안정적으로 내가 없어도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 복제하려고 노력도 하겠죠. 왜? 가장 큰 힘, 그 선물이 일단 계속적인 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수입보다도 사실은 결국에 자기가 그걸 만들어낼 수 있는 그 힘이 없으면은 결국엔 그것도 소멸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내 자녀한테도 1년 동안에 내 인생 1년이라면 이 자녀한테 무엇을 선물해 줘야 되냐? 내가 누스킨 하면서도.
힘들 때 일어설 수 있는 거. 이 아이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거. 그게 부모의 사랑인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와이프 보면서 많이 느껴요. 김보라 사님 보면서 진짜 어렸을 때 너무 힘든 환경, 정말 어떻게 보면 진짜 뭐 비행 청소년 돼야 될 그런 환경에서 컸는데 너무 자존감이 높은 거예요. 딴 거 아무것도 없어. 돈 없고 아무것도 없이 아무것도 그런 거 해준 거 없었어도 엄청난 무한 사랑을 준 거더라고요. 그럼 그 사람은 안 쓰러져요. 네. 힘듦이 와도. 그래서 후회하지 말자. 왜냐면 이거를 우리가 사업에 집중하다 보면 자녀한테도요. 사실 내가 예를 들면요. 뭐 예를 들면 여름에 대본 준비를 하고 뭔가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막 옆에서 뭐 이렇게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요. 그게 귀찮게 이렇게 느껴지고 그게 이렇게 아이한테 그냥 함부로 막 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저도 그래서 봤으니까. 근데 그게 우리가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내 인생이 진짜 1년이라고 한다면 이 아이한테 지금 내가 좀 바쁘고 정신없고 지금 너무 복잡하고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웃고 그래도 좋은 아빠, 좋은 엄마의 기억을 남겨주려고 노력을 하겠죠. 내 배우자한테는 어떻게 할까요? 1년이라는 시간이 있다면. 아마 여러분 각자 말을 안 하셔도 알 거예요. 저도 저희 와이프가 이렇게 할 때 정말 열받을 때 있잖아요. 막 이렇게 막 황당하게 이렇게 할 때. 너무 억울해 내가 막. 네. 근데 내가 진짜 내 인생에 1년이 주어진 거다 나한테 딱 만약에 한정되게 라고 한다면 억울한 게 있었어도 일단 내가 그동안 살면서 잘못한 걸 생각해보면 1년 동안 다 못 갚을 것 같아 일단. 네. 그럼 나는 어떻게 행동이 나갈까요? 아마 여러분 말 안 하셔도 아실 거예요. 네. 그 배우자한테 어떻게 행동을 하게 될까? 내가 그동안 살면서 잘못한 거를 1년 동안 내가 다 갚아야 된다면.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죠. 그죠?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고 우리의 1분 1초는 굉장히 귀중하고 소중합니다. 그래서 그거 스트레스 받고 그런 얘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걱정을 한다고 걱정이 없어지면 세상에 걱정이 없겠네. 예, 그죠? 그래서 그럴 시간에 우리 이 귀중한 삶을 예, 그죠? 여러분 누가 뭐 건물을 지었대요. 누가 뭐 뭘 엄청나게 성공을 했대요. 배업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1년 산다면 그것 때문에 해보세요. 내가 건물 못 가는 것 때문에? 아직 내가 큰 성공 못한 것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예. 내가 올 2021년 1년을요 정말 후회 없이 살아보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 나한테 또 1년이 주어진다. 그 1년도 진짜 후회 없이 살아내는 거예요. 만약 그런다 우리는요 남들 진짜 평생 걸쳐도 못 사는 그 멋있는 삶을요 매년 매년 남들이 수십 번 사는 그 삶을 지금부터 이 뉴스킨 하면서 이 위너플랜 안에서 행복하게 그렇게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제가 사실 마지막 이 이야기는 안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면 이런 이야기 나도 제대로 못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불편하잖아요, 사실 사람이. 예. 왜? 이거 얼마나 가겠어요, 사실 이렇게 얘기해도 사람 생각이. 자꾸 바뀌거든요. 자꾸. 근데 중요한 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근데 그래야지 우리가 행복하니까. 근데 저도 이렇게 한 번이라도 더 뱉어야지만 열을 갖고 20일이라도 가니까. 예. 우리가 그렇게 집중하되 우리 인생의 밸런스를 놓치지 말고 그렇게 이 비즈니스를 행복하게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후회 없는 한 달을 보내셔서 위너플로 모두가 웃을 수 있는 2021년 그걸 우리가 다 같이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10분 일찍 끝냈습니다. 네. 여유로운 아침 시간 맞이하세요. 네.